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유형에서는요, 우리 두 곡선 사이가 둘러싸인 넓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곡선과 직선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많이 지금 연습하고 왔었을 건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이제 곡선과 곡선일 뿐이에요. 이 곡선과 곡선이든 곡선과 직선이든 얘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런 상황이죠. fx가 이렇게 생겼다.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디를 구하라는지 알겠어요? 이거 여기잖아요, 그죠? 요 넓이랑 그다음에 요 넓이를 구하는 거겠네. 그치? 그래서 이 넓이 우리 따로따로 지금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겠죠. 앞에서 많이 연습하고 왔으니까. 왜요? 우리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일단은 1단계가 뭐였었다? 1단계는 적분 구간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함수의 교점에 뭐를 구해줘야 돼?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등장한 건데 fx랑 gx를 같다라고 뒀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거겠죠. 네. 물론 저렇게 교점을 찾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에서 어떤 구간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특별하게 구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된다. 괜찮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정적분의 개념이 이제 넓이랑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실제로 fx와 gx 입장에서 S1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으니까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 요 차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S1 넓이가. 마찬가지로 S2 넓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자, 이번에는 누가 더 위에 있네? GX가 더 위에 있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정적분한 값이 걔가 바로 넓이가 되겠구나. 네, 요 개념 가지고서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두 곡선 fx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요, 이 fx 마이너스 1은요, 이 f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켰죠. 그쵸?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평행이동시킨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쨌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 두 함수의 차를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 식을 정리를 해보고 가자고요. 밑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에 자, fx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2배의 x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지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죠. y는 fx 2차 함수 이렇게 지금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 대칭된 함수죠. 걔를 뭐 gx라고 줄까요?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런 부분의 지금 넓이를 구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겠네. 맞죠? 오케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우리 일단 뭐 한다? 일단 적분 구간을 찾아줘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해주는데? fx랑 gx랑 같다라고 뒀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x제곱 마이너스 2x는 그 다음에 gx 아까 우리 세팅해놨어요. 저거는 마이너스 x-1제곱 플러스 2에 x-1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빼기 2x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까지 지금 가고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넘겨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얼마니까? 얘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얼마다? 얘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야. 아까 얘네들의 실근이 각각 누구라 그랬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럼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1이고 또 하나는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 거기까지가 스텝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 얘를 만약에 S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자, 항상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쵸? 누가 더 위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니까 gx가 더 위에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줄 거야?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적분을 해줄 거야. 네, 요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1부터 2까지 gx 함수 가지고 와. 요거였었죠. 아까 정리한 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여기서 누구를 빼면 돼요? fx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얘네들을 적분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겠다? 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정적분을 계산을 해도 되지만 쌤 이것도 공식 알려줄게요. 쌤이 이 앞에서 유형에서도 2차 함수랑 직선과 관련된 공식 알려줬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은 정돈이 된 식이에요. 유도를 해가지고 정적분 계산을 다 해서 정돈이 된 식이기 때문에 네,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외울 거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 전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요. 2차 함수였었을 때만 통합니다. 2차 함수였었을 때.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야. 그랬을 때 얘네들로 x축과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공식이 뭐였었냐면요. 이 fx가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요런 2차 함수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요 s 공식은 바로 뭐였었다. 6분의 절대값 a에 괜찮죠? 절대값 a에 걔가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넓이는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누구? 얘네들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게 바로 넓이가 되었었습니다. 괜찮죠? 요거는 리뷰였었고 두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직선도 갈 수 있어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직선. 일반적인 직선이죠. 얘 뭐 y는 mx 플러스 n이다. 했을 때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요 공식도 갑니다. 자, 일단은 교점의 x좌표 와야지. 알파, 베타 와야죠. 그쵸? 그랬을 때 이 s는 어떻게 된다? 6분의 절대값 a요. 걔가 누구라고요? fx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거기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아요. 일반적인 직선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요것도 식을 사실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해줘야 이 넓이가 될 것인데 걔네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네. 하지만 이때 알파, 베타는 누구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네, 세 번째 공식은요.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이에요. 근데 2차 함수와 2차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황처럼 2차 함수와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이 함수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 이렇게 두고요. 요 밑에 있는 함수 뭐 얘를 y는 a 프라임 x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10 프라임 이렇게 한번 둬봅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항상 첫 단계는 똑같죠. 이 구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찾아놓자. 여기까지 똑같죠? 아까랑 계속 똑같습니다. 자, 이때 공식은요. s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져. 이 a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들 지금 갖고 왔었거든요. 여기 있죠, 그쵸? 최고차항의 계수를 갖고 왔었는데 얘네들은 최고차항 계수가 2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죠.
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a-a'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넓이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물론 베타는 다 알파보다 큰 애들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은 좀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할 수 있어요. 1부터 2까지 두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잖아. 그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2와 1이었었죠. 그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오면 된다? 2차와 2차인 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차. 그럼 얘는 지금 1이었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두 개 빼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요 계산 우리 막 정적분 계산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답이 바로 3분의 1이 되겠구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형에서는요 계산 실수 주의하시고 많이 또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